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밝았습니다. 아, 너무 춥지 않습니까 지금? 아, 막 한파가 막 많이 추워요. 춥다고요. 네. 제가 어지간하면은 귀에 모자를 쓰진 않는데 네. 오늘 출근하면서는 안 쓰니까 너무 시렵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저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요. 여름에도 쓰고 다니시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지? 항상 네. 보니까 알죠 뭐. 항상 저는 이제 앞면을 가리고 다닙니다. 근데 네. 진짜 춥더라고. 네. 오늘은 정말 추운 날이다. 이게 저 매번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집에 냉장고 냉동실이 대략은 영하 20도 되거든요. 설정 네. 온도가 영하 22도, 23도 설정한다고요. 근데 체감 온도 19도, 체감 온도 20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마다 냉장고. 근데 바람이 부니까 더 추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온도 네. 영하 10 몇 도 이렇게 되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추워서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 뭐 이렇다는데 체감 온도라는 것도 약간 뭐 좀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운 날, 네, 좀 이제 그나마 들려오는 화기애애한 소식은 남북 간 합의라든가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측의 참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요즘에 또 문재인 정부가 예전에 고구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네. 또 여실히 또 이번에 남북 관계가 좀 시원해질라 하니까 또 딱 막히는 게 하나가 나오네. 처음에는 시원하게 뚫릴 줄 알았지 않습니까? 위안부. 네. 아니 위안부 졸속 합의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TF팀의 발표도 있고 그래서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강경화 장관은 강경화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지켰어야 하는 건데 참. 뭐 그 일각에서는 네. 이왕 있는 합의 그냥 깰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한 거다. 네.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뭐 이미 파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무력화된 하더라고요. 거 아니냐? 네, 무력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력화 시킬 거면 그냥 파기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예 발표를 좀 더 늦게 해가지고 파기를 함께 하든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무력화 시켜놓고는 합의는 그냥 놔두는가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아베 정부 눈치 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베가 아니고 미국이 더 뒤에 있겠죠. 역시. 네. 뒤에 미국이 있다. 미국이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마 행정부 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이 한일 관계를 풀어라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일관된 요구였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빨리 풀어라. 왜냐하면 이걸 풀어야지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길은 뭐게요? 이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핵심은. 한미동맹도 기본은 군사동맹이잖아요. 성격이. 네. 미일동맹도 기본은 군사동맹이라고. 근데 이것을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나가려고 하려면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만 오는 게 아니라 자유대가 와야지. 한반도에. 그게 올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미국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냐. 근데 여기서 자유대 와봐요. 난리가 여기서 나죠. 뭐 나카무라 대위 막 와가지고 막 해봐. 가장 익숙한 이름인 것 같아.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사람 빡 돌아버리지 완전히. 근데 일본에서는 얘기하는 게 한반도라고 해도 북한은 가도 된다 자유대가 얼마든지. 헐. 한국은 안 된다 이런 거라서. 그거 완전 웃기는 놈들이네. 북한은 전쟁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요? 한국은 아니고. 지네 마음 왜 지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대요? 뭐 미국과 함께라면 북한도 얼마든지 이제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나면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일본 열도에 다시 불러들인다는 명목하에 자유대가 얼마든지 출동할 수 있다라는. 근데 구출한다고 하는 거는 남쪽에 있는 일본 국민을 구출해 가야지 왜 북한으로 가는 거지? 그 남쪽에 있는 일본 국민도 구출하는 겸 북한에도 그걸 빌미 삼아서 가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자위대 뭐 이런 그 문제가 이 파기를 하지 못했던 배경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우려가 되는 거는
이건 뭐 이면 합의는 아닌 거예요. 이면 합의는 아닌데 위안부 합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베를 되게 난처하게 만들었잖아요. 문재인 네. 정부가.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또 착한 사람입니까? 되게 또 좀 미안할 거 아니야. 또 다른 걸로 엄청 잘해줄 수 있다고. 이를테면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라든가.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간 군사협력은 없다라는 얘기 쭉 해왔잖아요.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데 한일 간 군사협력 없다고 하지만 정보 교류 뭐지 그게 정확히? 군사정보 교류. 쥐소미야? 네. 지소미아.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파기를 안 하고 계속 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안 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하고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전쟁은 안 하겠다. 그래도 협력은 쭉 이어가겠다. 뭐 네. 그런 꼼수. 그러니까 100% 함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선을 끊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위안부 합의도 계속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게 좀 불명확하고 물론 외교에서 그럴 필요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상 파기랑 다름없게 하는 걸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 진짜 입장이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들고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잖아요.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그냥 완전 어겨버리잖아요. 파기 선언도 하지 않고 사실상 파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도 뭐 1년 동안 그걸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나 뭘 말은 많이 했지만 현재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은 별로 취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좀 놓으면서 일본 간의 이런 합의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게 이번 신년사에서도 얘기한 게 일본과의 진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계속 쭉 이런 얘기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요. 예.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좀 사대주의적인 외교를 펼치게 되면 큰 나라들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잘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잘 지내는 방법은 선물도 주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할 거니까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사대주의 외교가 되는데 그런 입장이 외교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그런 외교 방식이었기 때문에 외교상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입장을 막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 외교상 어떻게 미국과의 외교를 깰 수 있고 어떻게 일본과의 외교를 깰 수 있냐라는 사람들이 뭐 오이사 조치 같은 거 해가지고 남북 교류 완전히 단절시키고 개성공단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으면 그 잘못된 조치였다. 네. 지금이라도 돌려놓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대주의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런 모습이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이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낸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교를 그따구로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꼬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1910년 한일 병합 조약도 당시에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아주 널리 맞아. 그렇게 국제적인 되는 조약이었잖아요. 거군요. 네. 영구 불변한 조약에는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그렇죠. 바뀌는 건데 네.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차단해 버리고 맞아. 강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맞아. 독립운동가들한테 와가지고 아니 국제적 교류에 협상을 맺었는데 어떻게 또 이걸 파기를 선언하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좀 너무 좀 너무 나가긴 하나? 과하긴 한데 그렇게 네. 비교할 만한 대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알겠습니다. 논리 구조는 똑같은 거죠. 사실 논리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그 사안 자체는 좀 그렇게까지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논리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특히 외교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극복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그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저는 뭐 아베 달리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아베 즉 아베 평창 부르기 평창이요. 네. 일본 내에서는 아베가 과연 평창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오가고 있어요. 네. 일단 극우 성향인 산케이 신문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아베가 평창에 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이 아베 집권 5년 차입니다. 네. 네. 자민당 총재 선거도 9월달에 있어요. 네. 올해 또 있어요. 좀 네. 빠듯한 상황인데 네. 지금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아베에 대한. 그래서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하고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 올 가능성이 있다. 2016년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아베가 슈퍼마리오 분장을 하고 가서 폐회식 때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놀래켰어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경험을 떠올려 완전 비호감으로 놀랐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 어쨌든 그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있으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 안 올 수 없을 거다. 예, 안 올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건 가능할 거예요. 이런 얘기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개회식이죠. 그 개회식에는 어떤 고위급 인사를 대신 보내고 좀 뜸을 들이다가 패럴림픽 개회식 때 잠깐 왔다 얼굴 비추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비교하면 올림픽이 훨씬 더 큰 거여서 훨씬 더 크죠. 폐막식 때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굳이 패럴림픽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얼굴 비추는 게 생명인데 그렇게 할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직접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확률이 좀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번 주시하는 편이 좋겠다. 어떤 얘기를 할지 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 됐는데 왜 파기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할 건가요? 그러면 아베가?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부서랑 비슷한데요.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카나스기 켄지 그 외무성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한국으로 치면 외무부 동북아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계속 두 차례 이상 항의를 했거든요. 항의는 했는데 딱히 의견이 오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의견을 직접 일본의 어떤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직접 가서 확실히 듣고 오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죠. 일본은 한국의 의사를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여론이 좀 많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일본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부를 배려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신년사에서도 그 얘기했듯이 일본은 진정한 친구를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년사에서 네. 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재협상은 유지하면서 무력화라는 비판은 나오지만 어쨌든 재협상을 하지 않고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면서 일본에 약간 실리를 좀 생겨줬다. 그럼 앞으로 북한을 고리로 해서 계속 연계를 해 나가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북한을 고려해서 한일 간에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사실 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위안부 합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예,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입장이니까 있으니까. 그 나머지에 뭐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일본이 그 전통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과거에 사실 뭐 다카키 마사오나 그 딸하고 이제 같이 막 외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 응? 그 막 같이 텐노에카 반자에 같이 하던 애랑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외교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일본이 정말 자기네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왜 전 정권이 이렇게 기껏 힘들게 네. 이룩하고 기껏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금도 같이 마련을 했는데 왜 굳이 이걸 깨려고 하느냐라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죠. 예. 또 한편으로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좀 제대로 지금 북한은 일본하고 뭐 식민 지배에 대한 뭐 아무런 보상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 간 어떤 네. 그런 게 없었으니.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네, 아무튼 뭐 우리는 계속 그 박정희가 했던 아무튼 네. 뭐 60년대 한일 수교 당시에 했던 그 6억 달러. 그러니까 무상차관 3억 달러에 유상차관 3억 달러. 거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걸로 모든 식민 지배에 대한 이제 보상을 그냥 퉁쳐버린 거잖아요. 청구가 개인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이번에 왜 이런 식의 뭐 대단한 뭐 화해 치유 협력 재단 예, 화해 치유.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보상은 끝났거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럼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해줄지. 인도적 뭐. 차원에서 우리가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더 대를 세게 가지고 가느냐, 네. 누가 더 그 원리 원칙적인 이런 것들 잘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런 합의나 이런 것들은 독재자들이
그때 급하게 한 거잖아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밝혀내고 한 과정을 밟다 보면 뭐 새롭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네.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데 일본이 엄청나게 막 그 히스테리적으로 경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네, 뭐 제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왜 그렇게 통일되는 게 정말 싫으니까요. 말 그대로. 정말 두려운가 봐. 단순히 좁고 싫은 문제가 아니라 통일이 되는 환경이 되면 일본은 정말로 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완전히 장벽에 갇혀버린다. 그 해양 국가로 완전히 딱 고립돼 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면 안 그렇게 될 텐데 그게 네. 또 싫으니까. 남쪽에서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박정희 암령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북은 지금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상태니까 어쨌든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리는 하기 싫고 그래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위안부 문제 문재인 정부가 좀 원칙적으로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뭐 기본은 이제 뭐 남북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일본의 전쟁 사죄 반드시 받아냈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